네. 어이없어하는 저 표정 봐. 하겠습니다. 네. 그 영화를 통해서 알고자 했던 의도를 알고 싶어요. 날카로운 질문이네요. 네.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질문이죠. 그러니까 그냥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그 질문 이면에 그 숨은 뜻이 있습니다. 의따 영화를 만들어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닙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대답해 주시죠. 네. 제가 어떻게 보면 남규정하고 비슷한 삶을 좀 살고 있거든요. 잉여스러워요. 굉장히 할 거 없고 뭐 시나리오 쓴다, 뭐 영화 한다라는 핑계로 사회에서 아무것도 사실 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좀 제가 그래도 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치유를 항상 받았던 게 영화를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제가 제 직업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관객들한테 이렇게 약간 치유 같은, 약간 위로 같은 영화를 먼저 해보고 싶었고요. 그래서 좀 저희가 놓여진 어떤 세대에 대한 두려움들 있잖아요. 그 저희 청춘들이 가진 어떤 꿈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청춘들이나 아니면 또 청춘이 지났지만 이 마음속에 아직 청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. 할 수 있다.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위로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영화에서 드러나는 뱀파이어는 두려움의 상징이고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직면하는 그 과정을 저는 나중에 남규정이 강남걸에게 물리는 그런 과정으로 좀 빗대어서 우리가 그런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였을 때, 직면했을 때 우리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. 네.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이제 영화는 뭔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에 대한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예.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. 물론 뭐 장르적으로 좀 과장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뭐 뱀파이어로 오인되거나 혹은 실제 뱀파이어든 아니든 어떤 강남걸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규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그 독특한 캐릭터 이런 또 그 규정의 엄마 그 마법이라고 하는 이준호 동자하고 그 나이차와 어떤 인종의 벽을 허문 어떤 사랑을 하는 또 그걸 또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이는 아빠 뭐 이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바로 그런 설정들을 통해서 뭔가 평균적인 것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용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영화가 하고 있지 않나? 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. 제대로 본 거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표정이 맞다고 얘기했지? 아니 왜 윤영 씨한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연출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? 개인적으로는 예. 아빠는 쿨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고 뭐 근데 그런 의미는 담고 있겠죠. 네.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드라마에 보면 그 울고불고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만약 똑같은 설정이 드라마로 갔으면은 막 하면서 뭐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. 근데 전혀 안 그러잖아요. 이 인물들이 보면 되게 자기가 맞닥뜨린 상황을 되게 쿨하게 예. 딱딱딱 그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현실의 캐릭터가 비슷한 이 영화 속의 인물은 우리 이재훈 씨가 연기한 그 인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꿈보다 해몽인가요?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직업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. 고맙습니다. 그래서 평론가가 필요한 겁니다. 네. 네. 동의하시죠? 네. 자,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말씀 한번 들어보고 정리를 한번 궁금한 거 있는데요. 영화 왜 중반부에 이러세요? 내가 지명을 해야지. 그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? 지명하십시오. 예. 질문하겠습니다. 네. 네. 영화 중반부에 그 배우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는 씬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 씬을 삽입한 의도가 궁금하고요. 왜 거기에만 이게 이제
그 뮤지컬 영화도 아닌데 배우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중간에. 실제로 배경 음악도 나오는데 배우들이 노래를 하는 장면 그 목소리가 들리거든요. 네,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는지. 네, 왜 뭐 거기만 했는지. 뮤지컬 영화가 아니라고 하셨는데, 네, 뮤지컬 영화 맞고요. 네, 네, 저의 영화를 뭐 어떤 장르로 규정 지을 수 있으면 지어 보시죠. 네, 뮤지컬 영화의 한 장르로 좀 포장해 보고 싶었던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뮤지컬 영화에 대한 사랑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뮤지컬 영화 중에 물랑 루즈라는 영화를 시작하게 됐고 언젠가 그런 영화 만들고 싶다라는 좀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좀 한국 영화에서 그런 시도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참여했던 뭐 삼거리 극장도 시도 중에 하나였는데 좀 참패를 겪어서 아무래도 좀 큰 자본력이 있어야 뮤지컬 영화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저예산으로 영화를 꾸밀 때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,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의 좀 정서가 포함된 좀 사람들이 그냥 좀 가볍게 그 인물들을 한번 다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약간 세미 뮤지컬 형식이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거든요. 네, 뭐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영화에서 시도됐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본격적으로 촬영하고 싶었던 거는 매그놀리아,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매그놀리아를 보고 아 이런 형식도 보여질 수 있구나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500일의 썸머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고 그런 것들이 좀 제 스타일로서 자리 잡고 싶은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다음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또 이런 형식의 이야기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 매그놀리아의 그 장면에서는 이제 에이미만의 노래가 흐르죠. 와이즈업이라는 노래가 흐르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마치 싱얼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가는. 그래서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아 이거 매그놀리아를 보고 참조를 많이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삼거리 극장을 하셨어요? 네, 저는 네 최초 뮤지컬 영화라고 해서 어린 나이에 네. 그냥 무조건 찾아가서 저 할래요라고 연출하신 건 아니죠? 네 아니요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. 정계수 감독이 네, 연출하셨고 정계수 감독님. 어떤 역할로 참여를 하셨어요? 근데 뭐 남는 자리 아무거나 달라고 근데 저는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국 최초의 뮤지컬 영화를 내가 지켜봐야겠다고 겁 없이 가서 네, 제작부 막내로 일을 했었죠.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께 되게 많은 그 제작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네. 네, 감독님께 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. 아 무슨 종류의 망언을 하셨어요? 네. 감독님 때문에 제 꿈이 무너졌어요라던가 아. 네, 제가 최초의 뮤지컬 영화를 하고 싶다 이게 항상 버릇 같은 말이었거든요. 아. 제 꿈을 감독님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아. 잘 되셔야지 아니면 제가 복수할 겁니다. 이렇게 그 영화 말고도 뭐 구미호 가족 같은 영화도 네 동시에 있었죠? 했는데 두 번째 예예 다 망했어요. 예. 한국 배우들이 뮤지컬에 잘 안 맞는 것 같아. 노래들을 못 하잖아 일단. 네 그렇죠. 예. 이 배우들은 뭐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실제로 뮤지컬 여기 노래 한번 재현 씨 노래 뮤지컬